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렉스입니다. 금일은 1월 25일 일요일이고요. 금요일까지 시장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은 좀 쉬려고 했는데 또한 제 영상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저는 시장이 좋을 때는 영상을 거의 찍지를 않습니다. 시장이 안 좋을 때만 영상을 녹화를 진행하고 있고 그 이유는 이 영상은 누구한테 잘 보이거나 누구한테 자랑을 하기 위한 그런 영상이라기보다는 복귀 영상입니다. 제가 매매를 하고 있는 종목을 반성을 하고 또 수익 난 종목에 대한 분석을 또 하면서 또 재매수 타점이 언제인지 이런 부분을 연습장에 노트를 할 수도 있지만 영상으로 담는 게 두 번, 세 번 보는데 더 유리할 것 같아서 복귀 영상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시장이 안 좋을 때 복습을 많이 해야 되고 또한 거기에 대한 예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시장이 안 좋을 때 영상을 자주 녹화를 하는 편인데 그만큼 영상이 안 올라왔다는 소리는 시장이 좋았다는 소리겠죠. 제가 거의 한 10일 정도 영상 녹화를 안 했는데 그동안 시장이 너무나도 좋았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일은 4,990포인트로 장마감이 됐지만 5,020포인트, 5,021포인트 신고가 달성을 했고 현재 정부에서 밀고 있는 5,000포인트를 이미 2026년 1월 달에 달성을 했다는 거 대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12월 말쯤에 영상 녹화를 진행할 때 산타랠리가 올 것이다 정도로 말씀을 드렸을 때 코스피 지수가 4,000포인트, 4,100포인트 요 사이였거든요. 불과 한 달도 안 돼서 그 증시에서 20% 정도가 상승을 했다는 소리인데 그럼 5,000포인트가 달성이 됐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산타랠리가 오긴 왔네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피도 5,000포인트 돌파를 했지만 코스닥으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으로 살펴가 보신다면 제가 아직까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상승할 자리가 좀 더 남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는 이 포인트 전고점이 1062포인트 이 포인트를 아직까지 돌파를 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상승할 자리는 좀 더 있어 보인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정부에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코스피 5,000 코스닥 얼마라고 했던가요? 분명히 1000포인트는 무조건 넘긴다고 얘기를 했고 3000포인트 시대 이 정도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결코 코스닥이 3000포인트 가는 데 있어서 저는 무리한 숫자라기보다는 단계적인 상승으로 간다는 부분은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코스피 영상을 말씀을 드릴 때도 5000포인트를 가는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으나 단계적인 상승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단계적인 상승이 너무 가팔라요. 근데 꺾일 기미가 보이냐? 오히려 예탁금은 100조 넘게 들어와 있는 상태고 우리나라의 그 시장, 세계적인 시장 자체가 좀 우리나라를 주목하고 있는 그런 위주로 좀 가고 있고 우리나라에 좀 도움이 되고 있는 그런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뭐 군사 동맹이라든가 경제 동맹 같은 경우도 잘 되고 있고 현재 새로 집권하신 대통령께서 뭐 외교 같은 경우에는 보이는 외교 뭐 내부적으로 잘 모르겠어요. 정치에 크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보이는 외교 같은 경우에 뭐 중국과 일본과의 견제 부분 뭐 미국과의 또 경제 동맹, 군사 동맹 같은 경우에 잘 이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그 집권을 할 때 코스피를 5,000 보내겠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이미 달성이 됐고요. 뭐 보이고 있는 그런 부분은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코스닥도 3,000포인트까지 언급이 된 사실이 있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나. 단 한 번에 쭉 올라가기는 힘들고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올라갈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제 영상에서 좀 지켜봐 주셔야 되는 부분이 이렇게 됩니다. 이제 코스피가 5,000포인트가 돌파했다는 말은 거의 중대형주 대형주죠. 대형주, 우량주 다 날아갔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제가 제 영상에 말씀드렸던 조선 방산 원전 같은 경우는 많이 조심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조정이 많이 나왔었어요. 조정이 많이 나왔었는데 다시 치고 올라갔습니다. 시장이 안 좋았다면 섹터가 변화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조선 방산 원전 자체가 조정을 계속 받을 건데 2차 전지처럼 반도체가 올라가면서 상승의 동력을 계속 만들어주고 또 조선 방산 원전이 뒷받침을 해주고 또 나머지 섹터들도 계속적인 우주항공, 뭐 로켓, 뭐 이런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순환매가 돌면서 또 지수를 받쳐주고 있고 상승을 올리는 견인 역할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특히 뭐 그 돈을 까먹는 회사, 적자 회사가 아닌 흑자 회사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상향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섹터, 안 좋은 섹터를 찾을 만큼 찾아내야 될 만큼 시장은 좋다. 전체적인 시장이 너무너무 좋다. 그래서 대부분의 섹터들이 전부 상승이 나오고 있고 제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그 재작년이죠. 재작년 11월부터 지금까지 1년 2개월 동안 영상을 녹화 진행을 하면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대부분이 상승이 거의 다 나왔어요. 한 15종목에서 20종목 정도 말씀을 드렸던 제 종목이죠. 제가 매수를 했던 종목이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200~300%까지 상승이 나온 종목들이 대다수고, 그중에서 한 두세 종목 정도는 아직까지 상승이 안 나온 종목이 있습니다. 그 종목들은 최근에 영상을 녹화한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그 종목들 빼고는 거의 다 상승이 나왔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영상은 코스피와 코스닥 전체적인 시황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지만, 종목에 대한 부분도 같이 설명을 드리면서 그래도 한 20분 정도 영상 녹화가 진행될 것 같네요. 좀 꾸준하게, 좀 길더라도 꾸준하게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상승 동력이 많이 남아있고, 뭐 6,000포인트, 7,000포인트까지 보낸다는 말이 있는데, 그게 또 지정학적 리스크하고 많이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그린란드하고 덴마크령이죠. 지금은 그린란드를 우리 쪽으로 영토로 유입시키겠다,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또 유럽과의 관계 뭐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고, 또 조정을 한번 받았다가 또 무력으로 안 할 것이다 이렇게 되니까 또 미국장이 상승이 나오고 국내 시장에서 상승 영향을 주고,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는 조선하고 방산하고 또 관련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서 또 지수를 받쳐주는 역할이 또 갈 수가 있고요. 또한 최근에 며칠 안 됐는데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의 종전 문제도 지금 계속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천조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지금 그런 경제 포럼이나 이런 부분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장에도 또 진출할 수 있는 여건도 가능할 거고, 방산 시장, 그렇게 되면 또 유럽 이런 쪽이 방산, 우리나라 방산이 또 날아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지수가 안 받쳐주고 시장이 안 좋았다면 방산, 조선, 원전이 계속적으로 하락을 할 건데, 지금은 뭐 국내 시장에 우리나라에서 잘하는 섹터들이 전부 날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내수 경기는 안 좋다 치더라도 그런 부분이라서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5,000포인트를 달성했는 게 굉장히 순식간이었잖아요. 6,000, 7,000포인트도 가능할 걸로 좀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코스닥으로 한번 넘어가 볼 건데, 이제 코스피는 더 이상 뭐 언급 드릴 섹터들이 없어요. 뭐 반도체, 원전, 조선, 뭐 방산 다 날아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포인트가 계속 올라간다면 뭐 잘 모르겠고요. 일단 어쨌든 지금 그 코스피 차트 중에서 대형주 중에서 안 날아간 종목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차 전지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코스닥의 2차 전지가 에코프로 그룹주죠. 코스피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 정도 될 거고, 어쨌든 저는 2차 전지 관련주들도 힘을 한번 발휘할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 중에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굉장히 강조를 많이 드렸던 게 있는데 4만 원대였어요. 지금 10만 원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불과 한 달 반 만에 150% 상승을 했다는 거. 그런 2차 전지도 좀 날아갈 때가 됐고요. 그다음에 제가 코스닥의 시총 높은 거를 따져본다면 제약바이오, 2차 전지, 그 다음에 일부의 반도체하고 그 다음에 로켓, 이 정도, 로봇 정도로, 로켓이 아니고 로봇 정도로 봐주시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종목들이 지금 다 날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안 올라가고 있는 섹터는 제약바이오, 그 다음에 2차 전지. 그렇죠? 소부장은 지금 조정과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감에 따라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 섹터는 좀 뺄 수 있도록 하고요. 어쨌든 힌트를 좀 드리자면,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코스닥을 2,000, 3,000으로 보낸다. 그렇게 되면 중요한 게 제약바이오 시총 높은 종목들 우선 보셔야 되고요. 2차 전지 시총 높은 종목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또 피지컬 AI라고 해서 현대차가 많이 상승을 했었지 않습니까? 다음 섹터는 종합주입니다. 종합주에 네이버와 카카오 같이 보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종목을 한번 넘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고요. 제가 약 몇 달 전까지 올렸던 영상 중에서 한번 봐드리게 되면, 네오셈 제가 올려드렸던 제 매수가에서 30% 이상 상승이 나왔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도 지금 한번 볼까요? 에코프로는 올랐지만 한번 차트를 봐야 될 것 같고, YG 플러스가 지금 보합권 수준에 있으니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 안 올랐는 게 보령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카카오 봐야 될 것 같고, 네이버까지만 보면 될 것 같은데, 나머지 상승한 종목들만 보신다면 네오셈부터 한 3개월 정도 된 종목인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렸던 매수가가 이쯤이었고요. 지금 상승했던 게 이만큼의 고점 상승은 나왔고,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박스권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이 종목은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만 충분히 상승이 나왔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 HVM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말씀을 드렸어요. 25,000원대 정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가격이 9만 원입니다. 그래서 25,000원에서 3배가 갔다. 3배가 갔다. 300% 상승이 나왔다. 들고 갈 수는 없겠죠. 저는 중간에 팔았지만 일단
제가 매수한 자리에서 300%가 날아갔다. 그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면 되겠고, 제 말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제 앞에 영상을 참고를 해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넥센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얼마 전에 보냈죠. 이만큼 보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구간이 이 구간입니다. 7,300원 정도 구간이었거든요. 외국인 매수세가 너무 강하게 들어온다. 금요일까지도 매수를 하더라고요. 제가 올려드렸던 영상 이후로 하루도 빠짐없이 어제까지도 외국인 매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상승이 어디까지 이어갈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저는 팔았습니다. 그다음에 현대차는 어이고 뭐 영상 녹화한 시점부터 한 2까지도 아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한 이 정도 선이었던 것 같은데요. 한 이 정도 선. 뭐 상승이 이렇게 그 고점 찍고 이렇게 눌렸을 땐 제가 분명히 다시 갈 거라고 예전 영상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가는데 조정받고 거기서 100%가 더 상승을 했네요. 피지컬 AI 관련주로 엮였습니다. 현대차가. 그다음에 카카오페이 뭐 이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모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상한가 나왔고요. 이거 더 갈 것 같습니다. 더 가서 일단 뭐 한 88,000원 정도는 터치를 충분히 해주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삼천당제약은 제가 영상을 여기서도 찍었고요. 여기서도 찍었고, 여기서 찍었을 때 우리 식구들, 그러니까 회사 식구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평균 단가가 23만원, 24만원이었는데 지금 신고가 갱신 중입니다. 이 종목 잘 보셔야 되는 게 제가 말씀드렸죠. 코스닥이 3,000포인트 가려고 하면 뭐부터 보내야 된다? 제약바이오부터 보내야 된다. 거기서 시총에 지금 삼천당제약은 시총 6위까지 올라왔습니다. 1위는 알테오젠인데, 알테오젠은 상승이 나와서 저는 단기적으로 팔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22% 하락이 나왔을 때 다시 잡았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한 40만원 선 정도의 재매수를 했거든요. 아직까지 마이너스 구간이긴 한데, 알테오젠도 힌트를 드리자면 삼천당제약과 마찬가지로 그 기술력이 죽은 게 아니거든요. 시장 기대감 때문에 하락이 나온 거기 때문에 들고 있으면 무조건 다시 간다. 이런 부분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봐야 되는 종목은, 아직까지 헤매고 있는 종목은 보령도 제가 말씀드렸던 매수 가격대가 여기였거든요. 여기였는데 지금 보합권 수준이에요. 그래서 보합권 수준이고 한 4% 정도 수익권인데 제 종목, 제 영상을 보고 따라 사신 분들, 지루하신 분들은 파셔도 됩니다. 파셔도 되는데 지금 이게 보령이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요렇게 지금 보이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요렇게 지금 모이고 있는 상황인데, 모이고 있는 상태에서 주가 변동이 아래로 완전히 박느냐 위로 가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가오고 있다. 근데 보령이 제약바이오에 대한 코스피 종목이긴 하지만 제약바이오에 대한 부분이 날아간다면 그 위고비 관련주, 뭐 마운자로 관련주로 보령이 또 엮여져 있는 상태고, 이게 이 친구가 우주항공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꼭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주항공의 진심인 분이 보령의 대표 이사님이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주항공 쪽에 너무 돈을 많이 투자해놨다. 그래서 반드시 이슈가 한번 나올 겁니다. 보령을 뭐 지금 매도하셔도 되지만 제가 봤을 땐 들고 있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그래서 어디까지 이까지는 보내지 않을까요? 개인적으로 좀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안 올랐는 종목을 한번 살펴본다면 뭐 YG 플러스, 이것도 그 한한령 해제 부분 때문에 기대감으로 상승이 잠깐 나왔다가 빠졌지만은 지금 요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 이유가 어떤 거냐면 선반영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2월 중순에 블랙핑크가 컴백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이슈.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 있는 케이팝들이 중국에서 거의 활동 자체나 이런 부분이 별로 없어요. 뭐 북미나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매출이 북미나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나오고 있지 중국에 의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슈로 테마로 보시는 거는 중국을 보셔도 되겠지만 전체 매출이 제가 봤을 때는 4사가 있지 않습니까? SM, YG, 그다음에 JYP, 그다음에 하이브 이 4개가 있는데 잘하면 지금 또 한 번 케이팝이 대형 사고를 칠 수 있다. 왜냐하면 방탄소년단이 3월 달에 컴백 예정이고 2월 달에 블랙핑크, 4월 달에 G드래곤 있는 그 소속이 뭐죠? 그 가수 이름이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뭐 상반기만 하더라도 엄청난 예고가 돼 있다. JYP에 관련된 그 그룹 솔로 가수 뭐 이런 사람들 빼고는 거의 YG 쪽이나 아니면 하이브에 집중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반영이 될 거고, 그런 기사가 거리가 나면 매출이 아니더라도 무조건 상승을 이까지는 하게 돼 있다. 그래서 이거는 테마로 단기간 들고 가셔도 되고, 매출은
잘 모르겠어요. 매출로 보실 것 같으면 YG 플러스를 사시는 게 아니고 하이브를 사시는 게 좀 더 유리하시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들면서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뭐 이까지는 충분히 보셔도 괜찮으실 것 같다. 저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보신다면 카카오하고 네이버 정도를 보실 수가 있는데 카카오페이가 상한가를 보냈기 때문에 카카오도 당연히 월요일 날 상승이 나오겠죠. 근데 카카오가 올라갈 자리가 너무나 많다는 거. 이런 자리. 돌파를 하게 되면 이런 자리까지 갈 수가 있겠죠. 묻어두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다음에 네이버.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상승이 크게 나왔었는데요. 8.35% 정도 마감이 되는 경우였는데 그 네이버도 올라갈 자리가 46만 5천 원까지 너무 많아요. 이제 상승이 크게 나오면서 이렇게 매수세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매수세가 나오고 상승과 하락 눌리면서 나온 부분이 있는데 자, 요거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여기 이때 요때 하고 지금 요때 수급을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제냐면 자, 1월 14일인가 그랬을 겁니다. 1월 14일, 1월 15일, 14, 15 정도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오늘 어제 아래죠. 1월 23일 수급을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수급 현황입니다. 자, 수급 현황을 보시면 1월 15일부터 16일 뭐 지금까지는 계속 외국인 기관 프로그램이 계속 팔고 있다가 22일, 23일 외국인 기관 프로그램이 쌍끌이 매수가 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차트를 한번 보시면 지금 외국인이 기관이 팔 때는 내렸는데 다 샀어요. 샀는데 지금 현재의 자리가 저항대입니다. 그러면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해서 매도를 할 때는 저항을 맞고 떨어지는데 지금 이렇게 샀다. 그렇게 되면 뚫고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 최소한 29만 8천 원 인근은 터치를 하고 다시 한번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상승을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될 건데 지금 현재 27만 원 구간은 돌파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다음 종목을 볼 건데요. 다음 종목 알테오젠 있네요. 자, 알테오젠은 말씀드렸던 구간 자체가 이런 구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여기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매도를 했고 그리고 나서 이게 웬 떡이냐 싶어서 이만큼 하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40만 원 정도에 지금 매수가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이것도 놔두시면 올라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뭐 하락을 받고 또 이렇게 또 하다가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왜? 우리 국내 시장의 세력은 지금 현 정부다. 거기에서 힌트를 얻으셔야 됩니다. 3,000포인트까지 보낸다고 했는데 3,000포인트가 어떤 종목, 어떤 섹터로 구성이 되어 있냐가 가장 관건입니다. 제약바이오, 2차전지, 로봇, 일부 반도체. 여기서 힌트가 다 나와 있다. 코스피가 2,500, 2,600포인트에서 5,000포인트가 날아갈 때 시총이 큰 종목 위주로 날아갔습니다. 그죠?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피지컬 AI 현대차, 그 다음에 조선방산, 그 다음에 원전까지 시총 큰 종목 위주로 다 날아갔습니다. 그죠? 그러면 코스닥에서도 2,000포인트, 3,000포인트 가려고 하면 시총 큰 종목을 날릴 수밖에 없다. 그런 종목들이 어떤 게 있냐? 알테오젠, 에코프로그룹, 그 다음에 삼천당제약, 뭐 리노공업 이 정도 생각을 하시면서 시장을 지켜보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